자, 직권의 변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둠 학습을 진행 중인 시기라서 여러분들 이미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도 다뤘었고, 그리고 모둠 활동하면서 각 지형별로 대표적인 내용들은 정리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학습지 내용 한 번 더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있을 우리 2차 마인드맵 준비를 좀 잘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지진과 화산 활동입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는 지진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화산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지진대와 화산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과서상으로 지도로 비교를 해봤지만 거의 일치하며 주로 위치는 대륙의 주변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묶어서 우리는 변동대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륙 주변부에 이 모양으로 분포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텐데요. 우리 지구 시스템 할 때부터 계속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판이라는 내용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직권의 변화와 판 구조론. 자, 판의 구조와 분포를 알기 위해서 일단 판이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판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지구 내부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사실 앞에 지구 시스템 처음 부분에서 선생님하고 지구 내부 구조를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만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지구의 가장 바깥 부분 지각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각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첫 번째, 바다 밑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해양 지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다면 2번은 대륙 지각이겠죠. 자, 이 대륙 지각 또는 해양 지각과 위에 보면 있는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을 합쳐놨는데 지금 이 밑에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죠. 자, 지각 바로 밑에 있는 게 멘틀이었잖아요. 이 멘틀의 상단 부분, 그러니까 상부 일부를 우리는 이 대륙 지각 혹은 해양 지각과 합해서 암석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3번에는 암석권이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두께 약 100km의 단단한 부분을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각각의 조각을 우리는 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이라고 얘기하는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이렇게 지각과 멘틀 상부 일부를 합해서 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 4번은 연약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우리 멘틀의 특징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구 시스템 제일 처음 할 때. 자, 멘틀 같은 경우에는 고체이긴 하지만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암석권 아래 깊이 약 100에서 400km 구간에 해당이 되고 부분적으로 용융이 되어 있다. 즉 녹아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으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움직임 바로 대류가 일어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알고 그 아래 있는 판구조론을 한번 볼게요. 자, 지구 표면은요 여러 개의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암석권, 즉 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판이 멘틀 대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스스로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멘틀이 대류를 하면서 그 위에 있는 판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 과정에서 판과 판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멀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진 또는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이론을 우리는 판구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알아볼 게 있어서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방금 위에서 대륙 지각, 그 다음에 해양 지각, 그리고 아래 있는 멘틀 상부를 합쳐서 우리는 암석권이라고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따로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대륙판입니다. 대륙판은 역시나 대륙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합쳐서 대륙판이라고 얘기하고요. 두께가 두꺼운 반면에 구성물질은 황화암질 암석이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밀도가 작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해양판은요, 해양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합친 거고, 두께가 얇은 반면에 밀도는 큽니다. 그래서 이 밀도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밀도를 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별표를 쳤냐면요, 뒤에 나와 있는 판의 경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밀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의 경계를 우리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로,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 또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경계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산형 경계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처음은 발산형 경계이고요. 해양판과 해양판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 밑에 해양판에서 이렇게 마그마가 상승을 할 건데요. 마그마가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판은 서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판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마그마가 튀어 올라오면서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이 될 건데요. 자, 분출돼서 나오자마자 만나는 게 차가운 이 바닷물이다 보니까 바로 식어서 굳어지게 될 겁니다. 분출되는 위치에서 계속 식어서 굳어지다 보니까 높은 언덕처럼 만들어질 텐데요. 이걸 우리는 바닷속에 있는 해저 산맥이라고 해서 해령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옆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해저 산맥인 해령이 형성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해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쌓여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 계속 더해질 거고요. 멀어지면서 만들어지겠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열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 나온 용어가 지금 해령이라는 용어하고 열곡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 나온 용어들은 반드시 입에 익숙해지도록 해주시고요. 자, 지각 변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계속 마그마가 상승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화산 활동이 활발한 형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진 같은 경우에는요. 자,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멀어지는 과정에서 가까운 지진, 그러니까 우리 지각이 위치한 이 부분과 진원이 가까운 천발 지진만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뭐 강조를 하자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 천발, 중발, 신발 이렇게 지진의 위치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니까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시는요, 대서양 중앙 해령과 동태평양 해령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대륙판과 대륙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해양판과 해양판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면요, 일단 멀어지는 건 똑같은데 위에 바로 바다가 있는 게 아니어서 멀어지는 동안에 식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닷속에서 나오자마자 식어버리는 이 해령이 형성되는 원리와 다르게 멀어지는 과정에서 식고, 또 멀어지는 과정에서 식고 하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형태고 넓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해령 배울 때 열곡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열곡대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열곡대 같은 경우에는 해령에서 만들어진 열곡과 달리 좀 더 넓고 깊은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이게 점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해양이 되기도 합니다. 해수면 높이보다 낮은 상황이면 해수면이 만들어질 거니까요. 자, 그다음 지각 변동, 마그마가 상승하는 곳이니까 역시나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요. 아까 해양판의 사례와 동일하게 천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동아프리카 열곡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발산형 경계의 두 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수렴형 경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수렴형 경계는요, 먼저 첫 번째 대륙판과 해양판부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밀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거든요. 자, 잘 보세요.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부딪히고 있죠. 이 과정에서 밀도가 큰 해양판은 아래로 섭입될 거고요. 대륙판은 위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륙판 역시도요, 말려 들어가는 부분도 존재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골짜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골짜기를 우리는 해구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채워볼까요? 자, 발달 지형 빈칸 채워볼게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판이 소멸되고요. 이 과정에서 해구가 형성됩니다.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계속해서 마그마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대륙판 쪽에서 얘가 분출이 돼서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상열도나 습곡 산맥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거 방금 설명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방금 마그마가 형성되는 위치 보였죠. 자, 지금 이 경계면 우리가 베니오프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베니오프대를 따라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지진의 원인이 충돌인데요. 요 충돌된 에너지들이 아래로 갈수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일본 해구, 일본 열도,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이 있고요. 자, 다음은 해양판과 해양판,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을 살펴볼 텐데요. 해양판 같은 경우는 밀도가 크다 보니까 둘 다 큰 판들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섭입형으로 우리 방금 봤던 대륙판과 해양판과 유사한 형태로 일어나게 되고요. 대륙판과 대륙판 같은 경우에 둘 다 밀도가 작다 보니까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차이점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해양판과 해양판입니다. 자, 두 해양판 중에서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해양판, 둘 중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거잖아요. 이 큰 해양판이 다른 해양판 밑으로 섭입하면서 판이 소멸되고 해구가 형성됩니다. 방금 위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하죠. 자, 그리고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생성된 마그마가 분출하여 해구와 나란하게라고 적어도 되고요. 평행하게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호상열도가 형성됩니다. 역시나 지각 변동 역시도 동일하게 위에 대륙판과 해양판과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예시는 마리아나 해구가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륙판과 대륙판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다시피 대륙판과 대륙판은 둘 다 밀도가 작다 보니까 두 판이 부딪히게 되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두 대륙 사이에 있던 해저 퇴적층이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데 이걸 우리는 습곡대고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퇴적층이 융기돼서 거대한 습곡 산맥이 형성됩니다. 두 대륙판의 밀도가 비슷해서 이 판이 내부까지 막 이렇게 들어가지를 않아서 좀 가까운 위치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형성될 정도로 고온의 영향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 위주로 발생을 하고 신발 지진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렴형 경계까지 정리했고요. 이어서 보존형 경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발산형, 수렴형에 이어서 보존형 경계를 살펴볼 건데요.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 보존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판이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소멸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속도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존형 경계에 보면 일단 해령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발산형 경계가 일어났던 위치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 해령에서 발산하는 판의 이동 속도 차이가 생겨서 해령이 중간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자, 끊어진 그 부분은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이동 속도가 차이가 생기면서 충돌이 일어날 건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있는 해령이 원래는 이렇게 이어져 있는 해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끊어지면서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화살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여기 해령을 기준으로 지금 끊어볼게요. 이렇게 양쪽 끝을. 자, 화살표를 연장해서 이 경계 쪽에도 끊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화살표 방향이 동일하니까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니 충돌이 그렇게 뭐 많이 일어나진 않은 데 반해서, 자, 가운데 부분 있죠? 자,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 서로 화살표 방향이 지금 달라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겠죠. 이 구간을 우리는 변환 단층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환 단층.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옆에 발달 지형에도 변환 단층이라고 적고요. 변환 단층은 주로 해저의 해령 부분에 나타나는데 특이한 경우가 한 군데가 있는 게 바로 산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여기 육지로 이렇게 드러난 곳이고요. 자, 마그마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해령이 이제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변환 단층 부근에서 이 마그마가 계속해서 솟구쳐 오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충돌이기 때문에 찬발 지진 위주로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얘기했던 산안드레아스 단층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총 세 가지 경계를 우리가 다뤘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표로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 표로 정리된 내용은 위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스스로 정리하고 나서 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자, 판의 종류부터 적으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발산형 경기 판의 종류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요, 해양판과 해양판입니다. 자, 발달 지형의 대표적인 예시는 해령이 있었고요. 열곡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해령 기억하시고요. 화산 활동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진은요, 천발 지진만 일어나고요. 자, 그리고 대륙판 자, 발달하는 지형은요, 열곡대였습니다. 화산 활동 역시 활발하고요. 그리고 지진은 역시나 천발 지진이 일어났죠. 자, 그리고 수렴형 경계는요, 먼저 첫 번째는 해양판과 대륙판이고요. 발달 지형의 대표적인 예시는요, 해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호상열도, 그리고 스콕산맥, 요런 게 있었고, 자, 화산 활동은 역시나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은요, 천발 지진도 발생하지만 중발, 신발 지진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자, 이것과 유사한 게 바로 해양판이 수렴하는 경계였죠. 이때도 역시나 마찬가지 해구라든지 호상열도 발달하고요. 그리고 화산활동 활발합니다. 그리고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모두 발생하고요. 자,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 수렴할 때는요, 일단 스폭산맥이 대표적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화산 활동은 거의 없죠. 마그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진은요,
깊이에서 만들어지진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천발과 중발 지진까지만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거는 사실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예시로는 양판에 봤지만 뭐 발산형 경계에 있던 곳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판과 판 사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달 지형 같은 경우에는 변환 단층이 발달하고 화산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진은 천발 지진 위주로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지금 모둠 활동 진행 중일 텐데 모둠 활동을 잘 정리해서 대표적인 예시들을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대로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역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